이번에 소개해드릴 사례는 금품수수 관련 사례입니다. 부정청탁 금지에 이어서 청탁금지법의 두 번째 핵심 키워드가 바로 금품 등의 수수 금지인데요. 자, 강사님, 금품 등의 수수, 그래요. 이 금품 등도 붙고 단순히 돈만을 의미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금품 수수 금지가 아니라 금품 등의 수수잖아요. 네. 그래서 이익이라고 이해될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금품 등에 들어갑니다. 돈, 선물, 뭐 부동산, 증권, 숙박권, 뭐 초대권, 골프, 술 접대, 교통, 뭐 모든 것이 뭐 회원권, 네. 모든 것들이 다 금품에 해당됩니다. 아, 그렇군요. 자, 금품 수수에 관한 사례를 볼까요? 매년 명절 때 참 문제죠. 그렇습니다. 명절 때만 되면 흔히 벌어지는 일인데 어떤 사례인지 만나보겠습니다. 어느 지자체 공직유관단체 보조금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A는 추석 명절 전 공직유관단체 팀장 B로부터 택배를 통하여 자택으로 과일 선물 세트를 받았다. 공무원 A는 선물을 돌려보내려고 B 팀장에게 연락을 하니 B 팀장은 평소 고마움의 표현이라고 하며 가격 또한 49,000원이니 안심하라고 하여 선물을 받은 경우 청탁금지법의 제재를 받을까요? 네, 사례 함께 만나보셨는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이런 사례를 실제적으로 겪어본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강사님, 이런 경우에 이제 350 원칙에는 걸리지 않는 것 같은데 49,000원 이거 제재를 받게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네, 이런 경우 잘 살펴봐야 됩니다. 네. 우선 제일 먼저 살펴본 것이 직무 관련성이 있는가 하는 부분을 살펴봐야 됩니다. 공무원 A와 공직유관단체 팀장 B는 분명히 직무 관련성이 있는 그렇죠. 그런 관계입니다. 그 다음 공무원 A와 보조금을 교부하는 단체 팀장 B와의 관계, 직무 관련성의 밀접도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이 사례는 권익위에서 애초에 이런 것은 제재를 받을 수 있는 사례라고 제시를 한 사례인데요. 이 경우에 공무원 A와 팀장 B 사이에 아마 보조금 관련해서 직접적인 그 이익이 아마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되는 것이 명백한 아마 그런 관계에 있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가 없는가가 중요한 판단 요건인데요. 권익위에서는 이런 경우가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라고 보고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제재 대상이 된다고 본 그런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공무원 A와 팀장 B는 제재 대상에 해당되어서 2배에서 5배의 과태료를 내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다른 사례를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추석 명절 때 이런 경험 있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만나보시죠. 명절에 20만 원짜리 한우 세트가 집으로 배달이 왔습니다. 선물비가 5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위법인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1번 택배 기사에게 돌려보낸다. 2번 보낸 사람에게 바로 거절 의사를 밝힌다. 3번 초과 금액인 15만 원을 돌려준다. 4번 경찰서에 바로 신고한다. 자, 저도 참 헷갈리거든요. 정답이 뭔가요? 네, 마치 수능 문제 같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네, 정답은 네. 일단 택배 기사에게 그냥 돌려보내면 안 됩니다. 무조건 보낸 사람에게 거절 의사를 표시를 해야 되고요. 되도록이면 녹취까지 하는 게 좋습니다. 예, 거절했다는 어떤 네. 증명이 돼야 되니까요. 그다음에 초과 금액 15만 원을 보내준다. 이걸로 고민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20만 원 전체가 위반이기 때문에 무조건 다 돌려보내줘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자,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경조사비 수령에 관한 위반 사례입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중앙부처 국장 A는 자신의 아들을 결혼시키면서 산하기관 연구원 B 원장으로부터 축의금 10만 원을 받았다. 결혼식을 마친 후 축의금 금액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화한 접수 목록에 B 원장이 보낸 화환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된 경우 위법인가요? 우리가 그런 얘기 해요. 경조사비가 제일 헷갈려. 네. 이 350 원칙 중에 가장 헷갈린다고 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화환도 보내고 직접 와서 축의금도 냈다. 네. 이런 일들이
이렇게 막 드문 일은 아니거든요. 있을 수 있는 그렇죠. 일이거든요. 근데 청탁금지법이 이런 풍경을 460도 바꿔놨다고 하는데 예. 강사님의 그 답변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10만 원까지만 허용되는 경조사비에는 경조사비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축의금, 조의금 등 각종 부조금과 화환, 조화 등 부조금을 대신하는 선물, 음식물이 모두 포함됩니다. 네. 따라서 해당 중앙부처 국장은 2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인정되어서 과태료를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자, 하나의 사례를 더 만나볼까요? 공무원 갑이 부친상을 당했을 때 사촌 A가 조의금으로 50만 원을 낸 경우 청탁금지법상 제재 대상인가요? 또 사무관으로 승진한 공무원 을이 재력가인 11촌 아저씨 B로부터 승진 축하 기념으로 120만 원 상당의 양복을 수수한 경우 청탁금지법상 제재 대상인가요? 예, 이 사례의 경우 사촌 A가 그 민법상 친족 범위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A가 조의금으로 낸 50만 원은 수수 금지 품목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갑과 A 모두 청탁금지법상 제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그런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11촌 아저씨는 민법상 친족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죠. 왜냐하면 8촌까지가 네. 민법에 해당이 되니까요. 120만 원 상당의 양복은 수수 금지 금품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을과 B 모두 청탁금지법상 제재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네. 을은 1회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수수한 이상 이 1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은 직무 관련성, 대가성 일절 따지지 않고 무조건 이렇게 처벌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금품 등을 수수한 이상에는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 후원 이런 명목 불문하고 무조건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반드시 숙지를 우리가 해야 할 것이 350의 원칙과 직무 관련성, 대가성입니다. 그러니까 식사는 3만 원, 선물은 5만 원, 그리고 경조사비 10만 원. 이걸 반드시 이렇게 자다가 일어나서도 탁 생각이 날 만큼 인지를 하고 있어야겠어요. 예, 맞습니다. 실제 우리 사회에서 가장 헷갈리고 우리하고 가장 밀접한 것이 3, 5, 10 바로 네. 이 부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금품 등 수수 금지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아무리 작은 금액이라 하더라도 제한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때 직무 관련성은 직접적 직무 관련성이 있어야 되고 제가 강의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직접적인 이익으로 해석을 해도 상당히 좋겠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이익이 진행 중이거나 진행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 3, 5, 10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안전지대가 아니다. 즉 그렇죠. 그렇게 받으면 안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에 예외와 원칙이 있듯이 이 금품 등 수수 금지에도 가능한 예외 사유가 있습니다. 3, 50은 그 기준점이라고 그렇게 보면 되고요. 잘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자, 그러니까 저와 상대방이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범위를 지키면은 다 안전하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될까요? 방금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듯이 그것이 어느 정도는 맞고 어느 한편에서는 맞지 않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 아무리 3, 5, 10만 원을 지켰다 하더라도 주고받는 그 현장에서 어떤 청탁이 오고 갔거나 대가성이 있다면 그 3, 50에 인정이 되지 않겠죠. 예. 대가성과 직무관련성 이 두 단어 꼭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게 어려우면은 이익이라고 이렇게 기억을 해도 좋겠습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익은 곧 청탁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예. 그렇게 기억을 해도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의 재미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네. 네, 함께 만나보시죠. 초등학교 1학년 1반에 재학 중인 학생의 아버지인 B는 1학년 1반 담임 선생님 A에게 좋은 일에 사용하라고 하며 다른 동료 교사들이 있는 자리에서 50만 원을 주었는데 교사 A는 5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불우이웃 성금으로 낸 경우 위법인가요? 자, 이번 사례 강사님 위법인가요? 우리가 흔히 이런 경우에는 우리나라 문화상 네.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일단 그 직무 관련성이 있는가를 살펴봐야 되는데요. 네. 학생의 아버지와 담임 교사 A는 직무 관련성이 있죠. 음. 당연히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학생의 아버지에게서 받은 돈을 불우이웃 성금으로 냈다. 불우이웃에서 썼는데 무슨 문제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네. 이 청탁금지법은 그런 것을 따지질 않습니다. 아무리 선하게 썼다 하더라도 일단 받았으니까. 하면은 그 제재 대상에 들어가고요. 네. 100만 원 초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신 분, 받은 분 두 분 다 2에서 5배의 과태료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요. 직무 관련성이 없는 직원 격려용 네. 그 금품 수수에 관련된 사례입니다. 네. 함께 만나보시죠. 건설 관련 중앙부처 과장인 A는 고향에서 개인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 친구 B로부터 직원들 격려를 위해 맛있는 것을 사주라고 하면서 150만 원을 받았고 A는 실제 이 돈을 직원들 격려금으로 전액 사용한 경우 위법인가요? A와 B 같은 경우에는 아무런 직무 관련성이 없어요. 네. 네. 근데 아무런 직무 관련성이 없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격려금을 줬습니다. 네. 그래서 이 돈을 직원들을 위해서 전액 사용했는데 이것도 네. 위법인가요? 이런 친구를 청탁금지법이 생기기 전에 이런 친구가 있으면 정말 최고의 친구입니다. 그런데 정말 좋은 청탁금지법이 친구죠. 생기고 나서 이런 친구가 있으면 네. 제일 위험한 친구가 됩니다. 아, 그렇군요. 예, 청탁금지법은 1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은 받은 동기, 사용, 처 이런 거 불문하고 무조건 형사처벌 대상에 들어갑니다. 친구가 아무리 좋은 돈 의도로 주고 그것을 아무리 좋은 의도로 다른 데 썼다 하더라도 이 150만 원은 1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형사처벌 대상에 들어갑니다. 아,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은 이 의사 B는 어떻게 되나요? 네, 아까 전 사례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준 사람과 받은 받은 사람을 사람, 동일하게 동일하게. 제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뭐 들으면 들을수록 뇌리에 새겨지는 건 정확히 이겁니다.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자. 네, 그게 제일 안전합니다. 예. 예. 아무리 인지를 하고 있다고 해도 사실 업무 또는 뭐 다른 사유로 함께 식사를 할 때는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요? 예, 사람 사는 사회인데요. 그럼요. 자, 이번 사례를 함께 만나보시죠. A구청 사회복지과 공무원 A가 사회복지사 B로부터 30만 원 상당의 식사와 주류를 접대받았는데 일주일 후 공무원 A가 사회복지사 B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음식과 주류를 접대한 경우 위법인가요? 자, 이번 사례의 경우에는 서로 주고받고 했어요. 주고받았으니까 괜찮지 않을까요? 이런 경우가 예. 그동안 많이 괜찮다라고 인식이 되어 있는 재미있는 사례입니다. 이렇게 한번 이렇게 음식을 한번 이렇게 대접받았고. 제공을 받았다라고 네. 했으니까 다음번에 내가 한번 똑같은 금액으로 제공을 해주면은 뭐 아무 문제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요. 네. 이 청탁금지법은 그렇게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대접을 받는 거고. 그 상황에서 바로 이것은 제재 대상이냐 아니냐가 결정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상황은 그 금품 반환으로 보기가 어렵고요. 이거 상황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30만 원 상당의 식사 주류 접대를 사회복지사가 했잖아요. 네. 공무원에게 이 식사 주류는 금품에 들어가는 종류에 들어가죠. 금품 등에 들어가니까요. 네. 그리고 일주일 후에 다시 이제 받았으니까 이번에 내가 똑같이 낼게 하면서 30만 원에 똑같이 식사하고 주류를 접대를 했다. 이런 경우도 아까 인정을 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래서 2에서 5배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이것은 절대 금품 반환으로 보기 어렵고요. 지금까지 이런 식이면은 괜찮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했다면 이제부터 이런 생각은 바로 지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금품을 반환하려고 오히려 한 번 더 이제 제가 그런 식의 행위를 했다가 이게 혹시 2번으로 걸리는 거는 맞습니다. 2번으로 걸리는 겁니다. 더 뭐 골치 예, 아파지는 상황이 그렇습니다. 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절대 해서는 안 네, 될 맞습니다. 방법입니다.